저요. 지상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상권이 있죠. 이렇게 지상권이 있는데요. 지상권은 뭐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지상권 일반하고요. 하나는 법정 지상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상권은 뭐냐면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으면 의리한 사람이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지상권 위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짓고요. 이렇게 나무죠.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심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죠. 이것을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나무, 공작물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지역권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멸실됐을 때 지상권은 소멸하는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우리 뭐냐?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지상권하고 지상물하고는요 별개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상물과 별개로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몇 년이냐? 30년, 15년, 5년이잖아요. 그래서 30년, 15년, 5년을 우리는 최단 존속기간인데, 이것은 지상권자가 뭘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 30년, 15년, 5년이란 말이지, 기존에 있는 건물은 아무리 경과하다 할지라도 5년만 인정이 되고 1년만 인정을 해도 돼요. 알겠죠? 그것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항은 최단이죠.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15년, 5년이지 최장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어떤 형태를 설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의리한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혹시 이 토지로부터 돈을 못 받을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여기서요, 의리죠. 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 또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상권이요. 알죠?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피담보채권 여기 1억이잖아요. 1억에 대해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죠. 그러면 저당권이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자동적으로 없어지면서요, 여기 넣으면 지상권이 있잖아요. 지상권도 동시에 같이 없어져. 이것을 뭐라 한다?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항은 먼저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가 있는데요. 지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약정지상권이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약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에요. 무상. 그런데요, 당사자 합의로 뭐 할 수 있냐? 유상으로 할 수 있고요. 유상으로 하면은 여기서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지료가 연체가 되죠. 그러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때 2년은 통산에서 24개월을 얘기해. 만약에 1년 단위로 하면은 2년 정확하지만 월 단위로 지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통산에서 24개월, 그것을 2년이라고 하고, 만약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누구한테 2년이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2년이다. 그래서 새로운 양수인에게 2년을 연체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정은 유상이 원칙인데요. 그럼 유상이라고 하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로액을 정해야 되는데, 지로액은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 합의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합의가 안 되죠. 그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고, 법원도 안 되죠.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두 가지가 안 된다. 먼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말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지료에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있고 우리 지상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지상권인데 갑을 하고 매월 20만 원, 월 20만 원의 지료를 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등기가 안 됐어. 등기가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요. 갑은 을한테요 20만 원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 간에는 등기관계, 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상권이 병한테 이렇게 양도가 되죠. 양도가 되면 이 병한테 월 20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으니까. 알겠죠? 다시 합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갑하고 을은 당사자 간에는 등기와 관계가 없죠. 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니까 등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사자 간에는 지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료에 관한 것이 이제 여러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상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냐? 양도성이 있다. 그러면 양도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양도라는 것은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이렇게요. 대여, 담보, 처분,
담보 제공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이것을 양도성이 있다. 두 번째, 물권은 양도성이 있고 그다음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를 금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그러니까 만약에 물권은 뭐가 있죠? 지상권이죠. 지상권 양도금지, 지분 양도금지, 지분도 소유권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런 양도금지 특약은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지상권 하면서 양도금지 특약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을은 이것을 병한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럼 병은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지상권 중에 지상권 말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전세권은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유효가 되게 해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가 된다. 그러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를 못해. 근데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양도 금지 특약이 없다. 없으면 이것도 뭐가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전세권의 경우. 따라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전세권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양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전세권에서 양도가 의미가 있죠. 전세권에서는 이 전세권이 항상 등기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러고 나서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의 경우는 새로운 양수인한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양수인과 전세권자 간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이 계속되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이번엔 전세권이 이렇게 양도가 되죠. 그러면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를 못하니까 양도했다는 것은 특약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이 없으면 갑의 동의 없이 을은 병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러면 전세권 양도인 전세권 양수인이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냐?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을이 병에게 양도했는데 건물이 멸실이 됐다. 불가항력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 할지라도 병은 뭘 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알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요 전세권에서는 이게 양도와 관련해서 잘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권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다 끝나고요. 지상권은 뭐냐? 지상물 매수 청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상물 매수 청권, 지상권에는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권은 뭐가 있냐? 여기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여기 임차권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죠. 여기 오면 지상권에는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권은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지상권자죠. 그럼 지상권자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상권자고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이것은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란 말했죠.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지상권 설정자나 또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동의가 필요가 없이.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상권에는 비용 상환이란 말이 없어요. 비용에 관한 그 규정. 그래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전세권과 동일하게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설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법조문에는 비용 상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냐?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을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구분지상권도 일반적인 지상권과 똑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이고 전속기한은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구분지상권은 뭐는 안 된다? 수목은 안 된다 이 말이고,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갑이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전에 여기에 만약에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냐, 분묘기지권이 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도 뭐냐면 이것도 법정지상권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여기서 이것을 분묘기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묘기지, 이것은 언제나 타주점유니까 시효치석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장사대강 번역으로 보면 분묘 1기당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죠. 이때 분묘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을 안장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 그 다음에 상석 같은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비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알겠죠? 이 묘가 설치된 이 면적이 분묘기지고, 여기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분묘기지권은 이 분묘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속기간은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있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은 별도로 등기를 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뭐가 있으니까 봉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묘가 이렇게 시신이 있어야 되고, 거짓말며 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봉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요 암장이라든가 암매장이라든가 평장이라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취득하냐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있죠. 시효 취득에서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한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평온하고 공인하게 몇 년간? 20년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있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이게 중요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것도 뭐가 된다? 무상이 되는 것이고, 자기 토지다 쓰죠. 자기 토지다 묘를 썼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토지를 매도하고 나서 이장을 해가지 않아,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 유상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히 시효취득의 경우는 그것은 무상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묘를 다른 데로 이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판례가 뭐냐면 가정묘 있죠. 가정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중선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종중 땅 같은 게 이렇게 했는데 묘가 이렇게 줄 맞춰서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내미 묘가요, 맨 처음에 땅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비싸게.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더 늘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같은 학년끼리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죠. 묘 쓰면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 보통 안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종중 땅이죠. 종중의 분묘는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분묘 있죠? 그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전한다는 것은 묘를 개장한다는 말이고, 개장하면 분묘기지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우리가 뭐냐면 365조요.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이요. 이렇게 일괄경매 청구권을 보면 365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의뢰한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월 1일 저당권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여기서 3월 1일 이렇게 갑이 신축을 하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일단 동일해야 되죠. 이렇게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을 때 여기서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아니. 여기 토지만 경매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병이죠.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럼 이 건물은 뭘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하죠. 동일하면 뭐라 하죠?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일괄 경매를 하려면 첫 번째 경매 전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만약에 용익 물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죠. 다르면 나중에요
일괄 경매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매수하면 돼. 그러면 다시 동일하죠? 그러면 다시 일괄 경매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일괄 경매를 하게 되면 토지는 병이고 건물도 병이죠. 그런데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괄 경매는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요 일괄 경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과잉 경매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토지만 경매도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건물까지도 말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365조 일괄 법정지상권이죠.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타인의 토지 위에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데 보통 365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법정지상권이라 이렇게 주로 쓰죠. 여기서 보면 366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갑이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동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괄 경매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가 그럼 여기는요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처음부터 동일해. 그러면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또는 건물하고 토지 전부 다에다가 뭐라냐? 을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 2월 1일 설정을 하고 나서요 나중에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냐? 임의 경매를 뭐라냐? 다른 말로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경매에 의해서 이건 토지는 병이 되고요. 경락인이죠. 왜냐면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은 누가 된다? 갑이 되죠. 그러면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니까 지상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지만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뭘 인정한다?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이렇게 인정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다른 이유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것은 환지라든가 그다음에 뭐다? 환매라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여기 을하고 뭐란다? 매매를 이렇게 하죠. 매매.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달라지죠. 여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졌다. 여기는 매매로 달라졌다 이 말이죠.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가 증여가 되죠. 증여.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을한테요. 그리고 건물은 이렇게 갑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이 을이라는 건물의 소유자한테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다. 여기는 누구한테? 갑에게 인정되죠?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305조 법정지상권은 뭐냐? 갑의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전세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뀐다. 여기가 건물 갑이죠. 여기 을이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동일했죠.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잖아요. 알겠죠? 건물에는 전세권이 있는데 그럼 토지는 갑한테 지상권이 인정된다. 왜냐?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니까 건물의 소유자한테 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가담법 10조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가담법 10조에 보면은 뭐냐면 일단 갑의 토지 위에요. 항상 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 가등기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여기서 본등기를 해 을이. 그럼 을이 본등기 하니까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건물은 누가 소유자다? 갑이죠.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나중에 달라지죠. 이럴 때 갑한테 인정되는 것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언제요? 채권을 담보, 즉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단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토지가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분할이 됐다 이 말이죠. 분할이 됐으면 따로따로 분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로 등기를 하죠. 우리 이것을 구분소유적 공유다.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는 여기는 누구의 부분이다? 갑의 것이죠. 갑.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그럼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 그럼 법정 지상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구분소유적 공유. 여기는 가등기 담보. 여기는 305조 전세권이 간 거. 그 다음에 여기요 간섭상. 저기는 366조 법정 이상권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법정 이상권이 되는 것을 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이니까요. 첫 번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분요. 지분은 먼저 여기서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처분했다. 이런 경우는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갑하고라고 공유, 갑, 을, 병이 이렇게 공유하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신축할 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이 말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요. 여기 A라는 사람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하는 건물의 중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의 소유자 단독으로. 그런데 이것이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이것이 병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뭘 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공유한단 말이죠. 이 공유하는 공유물을 분할을 해. 분할해서 을이 단독 소유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단독 소유이다. 단독 소유. 그럼 뭘 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걸 우리 뭐한다? 지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동 소유죠. 공동 저당이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을이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죠. 공동으로 저당을 잡고 건물을 철거한 후에 뭘 한다? 신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여기까지 보면 건물이 철거되고 없고 토지만 남아있죠. 그래서 토지만 남아있으니까 토지는 갑이죠. 여기 저당권은 토지만 이렇게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딱 보면 이것이 뭐다? 일괄경매이죠. 그러니까 법적 이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만약에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해서 나중에 어린 저당권이 있는데 1번 저당권으로 이렇게 토지에.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하고 동일하게 을한테요. 1번 저당권을 만약에 인정을 해준다. 동일하게. 그럴 때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여기까지 쓰려면 너무나 문제가 지문이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모든 시험이 여기까지만 나온다. 알겠죠?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한 경우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고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를 건물에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면 그때는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 있죠?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일괄하여 을이 매수를 했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를 안 했다.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나 수탁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히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정 이상권이 아니고 일괄경매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토지만 등기했다. 법정 이상권은 인정되지 않고 지분만 처분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했다. 안 되고 대지가 단독 소유로 됐다. 경매가 돼서 단독으로 경락을 받았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는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 이상권은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만약에 건물이 철거되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이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봐.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갑이요. 토지만 을한테 증여를 해. 토지만 을한테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랬냐? 이 사람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한다. 이렇게 해서 신축한다. 우리가 철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일한 대지 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철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철거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다시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니까 철거다 아니다? 아니다. 법적 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합의가 없어야 되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뭐냐? 여기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한데요. 을이 건물만 매수해, 건물만. 그러면 나중에 동일했다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인정되죠. 인정되는데 을이 갑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임대차나 지상권이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청했다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관습상에서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 하면 안 되고, 또 관습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매를 하기 전에, 증여를 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있어서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강제 경매일 때는 어떻게 할까? 강제 경매.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어서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저당권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살펴보고,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 압류가 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가압류를 기준으로. 저당권도 가압류도 없고 압류만 있다. 언제 기준으로? 압류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을 판단한다. 이게 하나가 중요하고, 환지 환매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니까 저 법정 이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고, 건물을 철거 신축하기로 합의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철거한 후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신축을 했다. 철거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 이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366조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는데, 이때의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이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관계가 없다. 건축 중인 건물은 경매가 있을 때까지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으면 되고, 경매가 있을 때도 여전히 건축 중이다. 법적 이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혀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런 말이죠.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죠.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되냐?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돼. 그 다음에 처음부터 원인 무효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토지를 매도했어. 매도하고 난 다음에 갑이 몇 병한테 돈을 다 받았어. 돈을 다 받고 아직 병한테 인도는 안 했단 말이죠. 인도하기 전에 잽싸게 여기다가요 뭐라 했냐, 조립식 있죠. 조립식 건물이 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게 됐다. 그래도 법정 이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2단계에서는 경매가 되기 전, 즉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건물이 뭐가 된다? 신축이 돼도 법정 이상권은 인정되고,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일단 법정 이상권이 경매에서 법정 이상권이 취득하죠. 그럼 이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법정 이상권이니까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한테 등기 없이도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토지를 양수한 정한테도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자기는 누구니까? 지상권자니까. 하지만 자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X한테 처분한다. 처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지상권을 등기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은 소유자가 되지만 아직 지상권은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갑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이지만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은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라고 뭐죠? 지상권자는 누가 된다? 그것은 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 갑이 지상권자가 되고 X는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X는 어떻게 한다? 갑을 대위해서 병한테 갑 앞으로 빨리 지상권 등기를 해라. 갑 너는 나한테 지상권 등기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아직 X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처분했다. 양수인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것을 법정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뭘 보냐? 지역권이라는 것을 한번 봐요. 지역권이요. 여기서 이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역권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뭐냐? 요역지라고 하죠.
요역지. 이것을 뭐라냐? 승역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역지. 그러면 승역지는 여기서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통행지역권 이렇게요. 그러면 이 요역지는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요역지는 갑이고요. 승역지는 여기 을이죠. 그러면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 이어져야 되고 승역지는요 일필지의 일부여도 되고 전부여도 된다 이란 말이죠. 승역지는 전부가 다 돼. 근데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 토지의 편익, 요역지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순서를 봐.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분리 양도가 안 돼. 그런데 요역지 소유자가 병으로 이렇게 이전하죠. 요역지가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그러면 다른 말이 없으면 종전 권리도 같이 뭘한다? 이전한다. 이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서 지역권은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권이 이전하지 않으면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을 조심해야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면 다른 말이 없으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한다. 이때는 이전에 부기등기를 한다 안 한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냐? 시효취득하려면 먼저 우리가 무슨 점유?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원점유, 공연점유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요?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 계속되고 그래서 뭐라냐? 계속되고 표현되고 몇 년이다? 20년이고 뭐라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반드시. 그래서 계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고 표현이란 말은 뭐냐? 그래서 그러면 지하의 송수관 있죠? 지하 송수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그래서 뭐다?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요? 승역지상에 뭘 한다? 통로를 개설을 해.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해서 20년간 걸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걸어다녔다. 그러면 우리 한번 남의 땅을 가로질러 한번 걸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이란 말은 통로가 개설이 있어야지 계속 걸어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로에 개설 없이 그러면 안 돼. 통로에 개설 없다는 것은 계속 걸어다녔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로질러 걸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남의 땅 여러분요 가로질러서 걸어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한 번 걸어갔다 해서 지역권 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돼. 어디에다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다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해. 알겠죠? 그 다음에 요역지를 무슨 점유하는 사람이 해야 돼?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그래서 요역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은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의토의 통행권이 없고 유지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역권은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이 없어지면 지역권도 없어져. 그런데 아까 우리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죠? 지역권은 전속기간이라는 것이 법에 없어요. 그냥 당사자의 합의로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또 지상권하고 똑같이 지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상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호청권이 없고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지역권에서 중요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하고 지역권이 소멸하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이 취득한다. 지역권을 취득. 그러면 취득하면 어떻게 하죠? 취득은 시효취득이죠. 시효로 취득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이렇게요. 소멸한다. 취득한다. 취득은 좋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역지가 갑을병 공유이다. 요역지가 갑하고 을하고 병의 공유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1인이 취득하면 좋은 거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고 소멸이죠. 소멸.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소멸한다.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죠. 소멸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전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지 소멸된다. 한 사람한테만 소멸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요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소멸을 중단하고 여기는요 취득시효의 중단이죠. 취득시효의 중단. 취득을 뭘 한다? 중단한다. 취득을 중단하니까 나빠 좋아? 나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하면 안 되고 전원이 뭐가 돼야 돼? 중단이 돼야 되고 여기는 소멸을 중단하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 사람이 뭘 하면 중단을 시키면 다른 사람도 다 뭐가 된다?
중단이 된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우리가 이제 지역권은 또 뭐냐?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역권의 위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승역지 소유자가요, 이 지역권 토지 있죠? 이 토지를 갑한테 너, 요역지 소유한테 너 가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뭐란다? 지역권의 위기인데, 이런 경우는 지역권이 혼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고, 원래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지만 배타성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단 말이죠. 우린 것을 뭐란다? 용수지역권이다. 무슨 지역권? 용수지역권에서 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용수권자의 용수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전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주고 이렇게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뭐란다?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죠. 전세권하면 전세권 등기했으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로 나누시죠.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을 해. 그럼 당연히 소멸하면 뭘 해야 된다? 당연히 전세금의 반환을 받아야 되죠. 전세금 반환. 그런데 전세금 반환 안 하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해야죠. 경매를 청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 이것을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만 용익을 하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뭐로 간다? 담보권능으로 한다.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도 용익권능은 당연히 소멸한다. 187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권능과 담보권능 두 가지가 있다. 일단 그걸 아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세권인데,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를 하고, 네 번째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냐? 인도는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전세권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지금 현재 뭐죠?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죠?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하고 있는, 그러면 그건 점유권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인도 점유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점유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세금인데,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 기존의 채권으로도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할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되고, 사용하고 수익할 의사가 없으면 전세권이 아니고,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전세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우리가 했죠? 전세권은 양도가 된다. 전세권이 양도되면 설정자는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하고,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뭐한다? 청구한다. 그러면 전세권은 양도나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아니한다. 만약에 전세권 양도는 금지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양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왜냐? 물권이니까. 그게 바로 뭐가 다르냐? 임차권하고 다르다. 임차권은 계속적 채권 관계니까 당사자 간의 1대1의 관계죠. 그러니까 임차권의 양도나 임전대차를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전세권이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존속기한을 보면, 우리가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한 30년, 15년, 5년이고 지역권은 존속기한이 법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무한의 지상권, 영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은 최장 전세권의 경우는 10년이단 말이에요. 10년. 그럼 여기 토지가 있고, 토지는 언제냐? 0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여기 건물이죠? 건물은 몇 년? 1년. 1년을 뭐라냐? 최단이라고 그래. 최단 1년부터 10년이다. 그래서 최단과 최장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건물 전세권밖에 없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이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 전세권을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한을 6개월로 했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몇 년까지를 살 수 있다? 1년까지는 살 수 있다. 토지는 언제부터다? 0부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 또 건물 전세권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법정갱신이다. 그래서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법정갱신은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설정자가요,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 하지 않죠? 그러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하고 몇 개월 있으면 6개월이 있으면 소멸하죠. 우리 이것을 법정 갱신이라고 하고 법정 갱신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법정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법정갱신하고 최다는 오직 어디에만 건물, 토지에는 법정갱신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법정갱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세권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 보면 뭐냐면 비용에 관한 문제가 있죠. 비용은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고. 알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자인 갑은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은 인도를 했으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죠. 그러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때까지 전세금 지급을 거절해. 우리 이것을 동시행이라고 그래.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나는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면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죠.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을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냐면 물건의 일부, 건물의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다. 건물의 일부. 그러면 이 건물의 일부가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거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하고 다른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선 변제권은 건물 전부의 매각 대금에서 전부의 매각 대금. 그래서 항상 전세 목적물의 일부란 말이 나오면 맨 끝을 봐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얘기하는지 경매를 얘기하는지 보란 말이죠. 경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부만. 그럼 우선 변제다? 건물의 전부 이렇게. 만약에 일부가 멸실이 됐다. 일부가 멸실. 이 일부가 멸실이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됐느냐 또는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냐 이 말이죠.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되죠.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원래 전세권은 불가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인데 전세권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일부가 멸실하면 그 부분만큼 전세권이 소멸하죠.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되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란다? 손해를 배상한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경매냐 우선변제권이냐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것은 전세권은 한 3개 정도 보면 되니까 판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이라는 말이죠.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은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면 먼저 존속 중이다. 존속 중에는 원칙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의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가 안 된다.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의 전세금을 주고 갑의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을 뭐란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을 뭐란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있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자가 A라고 하는 은행에다가 근저당권을 잡고 돈 1억을 빌렸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이라는 것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게 1번이고 당연히 소멸. 그러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근저당권은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근저작권은 전세권자가 반환받을 전세권 위에 뭘 한다?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행사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자는요, 제3자가 압류가 있으면 제3자한테 전세권을 반환하면 되는데, 전속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압류 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면 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압류 등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가요,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판례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글쎄요, 우리 시험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고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뭐냐냐,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전세권 등기를 했으면 이 사람은 뭐냐? 채권자죠. 채권자이면서 이 사람은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냐? 전세권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을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전세권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채권자한테 또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려서, 이 채권자란 말은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다 이 말이잖아요. 갑에 대한 채권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이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큰일 났죠. 그래서 전세권은요, 전세권자가 전세금 채권, 이 채권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를 해. 병한테 양도를 하고, 전세권에 대해서도 병 앞으로 이렇게 뭐라냐? 부기 등기를 해. 부기 등기 이렇게. 언제요? 여기서 2월 1일 이렇게요. 그런데 이 A는요, 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2월 2일 날 뭐랬냐? 압류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2월 2일 날요. 그 다음 날 여기는 먼저 전세금을요,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어. 전세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 통지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전세권 부기등기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병하고 A 중에서 누가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냐 이 말이죠. 전세금을 말한다. 전세금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전세금은 채권이죠. 이 채권에 있어서 채권 양도에 있어서 순위는 어떻게 해요? 순위는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우선순위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으면 그 다음에 통지나 또는 승낙, 이것을 우리 뭐냐? 대항요건이라고 그래. 대항요건을 누가 갖췄냐 이 말이에요. 통지나 승낙.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나를 봐. 그럼 여기 을은요, 을은 전세금이 채권이죠. 채권에 대해서 갑한테 병한테 주라고 통지만 했죠. 통지만 했단 말이에요. 병한테 양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A라는 사람은 여기서 압류몰에서 등기했죠. 이 등기라든가 공증이라든가 내용 증명 우편을 확정일자는 뭐냐? 바꿀 수 없는 날짜를 얘기해.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지만 여기는요, 갑한테 통지했죠. 갑이 그걸 뭐라 그래? 알았다고 얘기했죠. 승낙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것은 1순위고 2순위란 말이죠. 순서에 관계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무조건 1순위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통지하고 누가 먼저 승낙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이 먼저 통지는 했지만 확정일자는 아니잖아요. 등기라든가 내용 증명이라든가 공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압류 등기는 누가 먼저 했다? A가 먼저 했다. 그래서 A가 먼저 전세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기간이 만료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했다 할지라도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짧게 나와. 압류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압류 채권자를 뭐라 한다? 확정 일자 있는 증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전세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전세권의 경우 이제 우리가 사례 문제로 나온다 한다면 그것은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대부분이 다 뭐냐? 이론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외로 법정이사건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로 잘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한테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법정이사건에 한 문제는 우리 공중이사 문제에서 15회 이후로는요, 사례 문제가 한 문제가 밖에 없어요. 알았죠? 대부분이 다 뭐다?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알았죠? 법정이사건에서 문제 많은 것을 틀린 것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은 공동소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가 사례 문제로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통 사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전세권에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로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조금 있죠. 무슨 말이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